여러분, 기초연금 받아야 하는데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복잡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저기 찾아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는 분들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60년생부터 1967년생까지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4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숫자만 보고 이 정도면 괜찮네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금액이 월 150만 원 이상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라도 괜찮습니다. 곧 받으실 예정이라면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손해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한마디입니다. 연금을 이미 받기 시작한 뒤에 뒤늦게 손해를 확인하고 그제야 후회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 큰 함정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연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실제 손에 쥐는 돈도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연금 금액 때문에 다른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노후 계획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함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하나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선택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인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각의 함정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4가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중간에 영상을 끊지 마세요. 함정만 듣고 끝내면 불안만 커지고 해결책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해결책만 보고 함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거잖아. 그럼 그 돈은 온전히 내 거 아닌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순간 그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언뜻 들으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걸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국민연금으로 월 17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70만 원에 7.09%를 곱하면 약 12만 530원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1년이면 144만 6,36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65세 이상이시라면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그럼 다시 계산해 볼까요? 12만 530원에 12.95%를 곱하면 약 1만 5,609원이 추가됩니다. 결국 매달 총 13만 6,139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같이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이 받고 계시거나 받을 예정인 연금 금액의 7.09%를 곱해 보세요. 그리고 65세 이상이라면
거기에 12.95%를 한 번 더 곱해서 더하세요. 그 금액이 매달 여러분 통장에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돈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생 이철수 씨는 올해 초부터 국민연금 185만 원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보고 이 정도면 생활이 좀 나아지겠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답니다. 분명 185만 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그보다 훨씬 적었던 겁니다. 명세서를 보니까 건강보험료 약 13만 1165원, 장기요양보험료 약 1만 6,986원, 합계 14만 8,151원이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은 170만 1,849원이었던 거죠. 그럼 저는 매달 15만 원씩 손해보는 건가요? 손해라기보다는 제도상 당연히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금액에만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도 함께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있거나 파트타임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금액까지 모두 더해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실제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1962년생 박영희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160만 원을 받고 계셨고 여기에 더해 상가 월세로 40만 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총 200만 원이니까 생활이 꽤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0만 원에 7.09%를 곱하면 약 14만 1,800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하면 약 16만 원이 넘습니다. 박 씨는 매달 16만 원 이상을 보험료로 내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손에 쥔 돈은 184만 원 정도였어요. 아니, 그럼 월세를 받는 게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월세 40만 원 때문에 보험료가 약 3만 원 더 늘어난 겁니다. 물론 월세 40만 원을 받는 게 여전히 이득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구조를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와 맞물렸을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7.09%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 12.95%가 추가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도 함께 합산되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월 150만 원을 받는다면 약 12만 원, 월 170만 원을 받는다면 약 14만 원, 월 200만 원을 받는다면 약 16만 원. 이 금액들이 매달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연금 금액이 올라가면 함께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도 조정되잖아요. 그럼 보험료도 같이 오릅니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6.99%였습니다. 2024년에는 7.09%로 올랐습니다. 0.1%포인트 차이지만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금을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빼도 남는 돈이 더 많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 자체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세금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으세요. 내가 40년 동안 보험료 내고 이제 그 돈을 돌려받는 건데 왜 여기서 또 세금을 떼가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도 세금을 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고 여기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럼 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실 때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잖아요. 그 보험료는 당시에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낸 만큼 세금을 덜 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그때 줄여줬던 세금을 다시 내는 구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월 150만 원을 받는다면 세금은 약 4만 원입니다. 월 170만 원을 받는다면 세금은 약 6만 5천 원입니다. 월 200만 원을 받는다면 세금은 약 11만 원입니다. 이 금액들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강보험료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월 150만 원 받으면 건강보험료 약 12만 원 더하기 세금 약 4만 원은 약 16만 원 빠지면 손에 남는 돈 134만 원. 월 170만 원 받으면 건강보험료 약 14만 원 더하기 세금 약 6만 5천 원은 약 20만 5천 원 빠짐 손에 남는 돈 149만 5천 원. 월 200만 원 받으면 건강보험료 약 16만 원 더하기 세금 약 11만 원. 약 27만 원 빠짐 손에 남는 돈은 173만 원 보이시나요? 연금을 받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15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34만 원만 남습니다. 20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73만 원만 남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생 이영자 씨는 올해 초부터 국민연금 185만 원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5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답니다. 분명 185만 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그보다 훨씬 적었던 겁니다. 명세서를 보니까 건강보험료 약 15만 원, 세금 약 8만 원, 합계 23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은 162만 원이었던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도 더 많이 냅니다. 150만 원 받을 때는 세금이 4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받으면 세금이 11만 원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월 150만 원 받으면 실제로 134만 원 남습니다. 월 200만 원 받으면 실제로 173만 원 남습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 늘었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39만 원만 늘었습니다. 50만 원 늘렸는데 39만 원만 늘어난 겁니다. 나머지 11만 원은 보험료와 세금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손해 아닌가? 정확히 말하면 손해는 아닙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빼도 많이 받는 사람이 여전히 더 많이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손에 쥐는 돈이 비례해서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함정입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기초연금이 대표적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월 최대 34만 2천 원입니다. 1년이면 410만 4천 원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들어보셨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2025년에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최대 34만 2천 원을 받습니다. 부부는 합쳐서 54만 7,200원입니다. 월 34만 원이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분은 월 228만 원입니다. 부부는 364만 8천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했을 때
월 228만 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월 228만 원보다 많으면 못 받습니다. 딱 1원만 넘어도 못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월 170만 원 받으면 170만 원, 월 2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둘째, 집이나 땅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 거기서 매달 약 20만 3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집값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천만 원까지는 안 따지지만 그 이상 있으면 일부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게 228만 원보다 적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리시죠? 실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963년생 최정희 씨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월 190만 원, 집 2억 5천만 원, 아파트 소득 환산액 약 38만 원, 예금 3천만 원, 소득 환산액 약 3만 원, 합계 약 231만 원. 기준선이 228만 원인데 231만 원이 나왔습니다. 3만 원 초과했습니다. 최 씨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1965년생 김미경 씨도 혼자 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월 155만 원, 집 2억 원, 아파트 소득 환산액 약 22만 원, 예금 2,500만 원, 소득 환산액 약 2만 원, 합계 약 179만 원. 기준선 228만 원보다 낮습니다. 김 씨는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정희 씨의 경우 국민연금 190만 원 받지만 보험료와 세금 빼면 약 167만 원 남습니다. 기초연금은 못 받습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67만 원. 김미경 씨의 경우 국민연금 155만 원 받고 보험료와 세금 빼면 약 138만 원 남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받습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 약 172만 원. 보이시나요? 국민연금을 35만 원 더 많이 받는 최 씨보다 국민연금을 덜 받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김 씨가 실제로는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약 5만 원 더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함정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국민연금을 얼마까지 받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얼마짜리인지,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집과 예금이 별로 없는 분이라면 국민연금을 월 210만 원까지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비싸거나 예금이 많으면 월 150만 원만 받아도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에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51만 6,09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95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34만 2천 원이 아니라 약 17만 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세 가지 함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건강보험료가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약 12만 원에서 16만 원. 두 번째 함정은 세금도 떼어갑니다.
약 4만 11만 원. 세 번째 함정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게 받는 사람보다 총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러 적게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함정들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4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연금을 나중에 받는 겁니다. 나중에 받으면 뭐가 좋은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기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신청을 미루는 겁니다.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7.2%라고 하면 작아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 65세부터 월 1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걸 1년 미뤄서 66세부터 받으면 170만 원 곱하기 1.07은 약 182만 2,400원이므로 매달 12만 2,400원이 늘어납니다. 2년 미뤄서 67세부터 받으면 170만 원 곱하기 1.072 곱하기 1.072는 약 195만 3,133원이므로 매달 25만 3,133원이 늘어납니다. 5년 미뤄서 70세부터 받으면 170만 원 곱하기 1.072의 5승은 약 241만 5,774원 매달 71만 5,774원이 늘어납니다. 보이시나요? 170만 원이 241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금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생 박성준 씨는 65세부터 월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아직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일을 하시면서 월 200만 원 정도 버시고 계셨어요. 박 씨는 고민하셨습니다. 지금 연금을 받으면 일하는 소득이랑 합쳐져서 건강보험료랑 세금이 엄청 늘어날 텐데 계산해 보니 이랬습니다. 지금 바로 연금을 받으면 근로소득 200만 원 더하기 국민연금 165만 원은 총 365만 원 보험료와 세금 빼면 실제 약 310만 원. 연금을 5년 미루면 65에서 69세는 근로소득 200만 원만 실수령 약 170만 원. 70세부터 증액된 연금 234만 원 실수령 약 200만 원.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을 미룬 경우가 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금을 미루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미루는 게 유리할까요? 첫째,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소득이 있는 경우. 둘째, 건강 상태가 좋아서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셋째,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반대로 어떤 경우 미루면 안 될까요? 첫째,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둘째,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셋째,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특히 건강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연금을 미루면 나중에 많이 받지만 만약 일찍 돌아가시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받기 시작했어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연금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받고 싶을 때 연금 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지했던 기간만큼 7.2%씩 증액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금을 미루면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안 받으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득인정액 기준 기억하시죠?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안 받으면
소득 인정액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8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정지하면 국민연금 소득이 0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년 동안 기초연금만 받으면 2,052만 원입니다. 그리고 5년 뒤부터는 180만 원이 아니라 25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연금 수령 시기 조정입니다. 연금을 나중에 받으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1년 미룰 때마다 7.2%씩 증가합니다. 5년 미루면 약 42% 증가합니다. 이미 받고 있어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한 기간만큼 나중에 증액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안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 생활비 필요 정도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미루는 게 답은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부분연금 제도입니다. 연금을 전액 다 받지 않고 일부만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기초연금을 지키면서 국민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해결책, 부분연금 제도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부분연금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연금을 전액 다 받지 않고 일부만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150만 원만 받는 겁니다. 왜 돈을 덜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초연금 기억하시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조금만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64년생 최영자 씨 혼자 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9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예금은 2천만 원 있습니다. 만약 195만 원을 전액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95만 원 더하기 집 때문에 잡히는 소득 약 22만 원, 217만 원. 기초연금 기준은 228만 원입니다. 217만 원이니까 기준 이하입니다. 최 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95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조금만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51만 6,09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입니다. 복잡한 계산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최 씨의 경우 국민연금 195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34만 2천 원이 아니라 약 17만 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그럼 최 씨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요? 국민연금 195만 원 빼기 보험료 세금 약 24만 원은 171만 원, 기초연금 17만 원 합계 188만 원. 그런데 최 씨가 부분연금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을 195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소득인정액이 확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 145만 원 더하기 22만 원은 167만 원 기준 228만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145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덜 깎입니다. 기초연금을 약 2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 씨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국민연금 145만 원 빼기 보험료 세금 약 16만 원, 129만 원, 기초연금 28만 원, 합계 157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액 받을 때가
188만 원이었는데 부분연금 받으면 157만 원이네요.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분연금의 진짜 장점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부분연금은 받지 않은 금액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7.2%씩 증가해서 나옵니다. 최 씨가 195만 원 중에서 145만 원만 받았다면 50만 원을 안 받은 겁니다. 이 50만 원은 나중에 받을 때 증액되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부분연금으로 145만 원만 받고 70세부터 전액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받았던 50만 원이 7.2%씩 5년 동안 증가합니다. 50만 원 곱하기 1.42, 약 71만 원. 그럼 70세부터는 얼마를 받을까요? 받았던 145만 원 더하기 증액된 71만 원, 216만 원. 보험료 세금 빼면 약 185만 원 손에 쥡니다. 게다가 70세가 되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독립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때 월 185만 원을 받으면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물론 이 방법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분연금이 유리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많이 깎이는 경우. 둘째, 지금 당장은 돈이 조금 적어도 괜찮은 경우. 셋째, 나중에 더 큰 금액을 받고 싶은 경우. 반대로 부분연금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 둘째,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래 못 살 것 같은 경우. 셋째, 기초연금을 어차피 못 받는 경우. 실제로 부분연금을 잘 활용하신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혼자 사시는 김순희 씨, 1963년생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180만 원을 전액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8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 씨는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140만 원만 받겠습니다. 140만 원만 받으면 기초연금을 거의 전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 씨가 받는 금액, 국민연금 140만 원 마이너스 보험료 세금 약 15만 원, 125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합계 157만 원. 만약 180만 원을 전액 받았다면 국민연금 180만 원 마이너스 보험료 세금 약 20만 원, 160만 원, 기초연금 15만 원 감액됨, 합계 175만 원. 전액 받는 게 18만 원 더 많네요. 그럼 김 씨는 손해를 본 걸까요? 아닙니다. 김 씨는 5년 뒤를 보고 선택하신 겁니다. 5년 뒤 70세부터 김 씨는 전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안 받았던 40만 원이 증액되어서 나옵니다. 40만 원 곱하기 1.42, 약 57만 원, 140만 원 더하기 57만 원은 197만 원. 보험료 세금 빼면 약 168만 원 손에 쥡니다. 만약 처음부터 180만 원을 받았다면 70세에도 160만 원만 받았을 겁니다. 김 씨는 70세부터 매달 8만 원씩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김 씨가 제기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65세부터 69세까지는 아직 건강해서 조금 덜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70세 넘어가면 몸도 안 좋아질 텐데 그때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참고 나중에 더 받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부분연금은 이렇게 지금과 나중에 균형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그럼 부분연금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부분연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담원이 물어봅니다. 얼마나 받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을 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의 70%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소 50%부터 최대 90%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를 선택하면 절반만 받는 겁니다.
90%를 선택하면 거의 전액을 받는 겁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전액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전액이 나옵니다. 정말 유연한 제도입니다. 부분연금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전액받으면 일을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과 연금이 합쳐지면서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분연금으로 적게 받으면 일을 해도 부담이 덜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월 100만 원을 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부분연금 140만 원을 받으면 총 240만 원입니다. 보험료와 세금 빼면 약 205만 원 손에 쥡니다. 만약 전액연금 180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총 280만 원인데 보험료와 세금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손에 쥐는 돈은 약 230만 원 정도입니다. 부분연금 받으면서 일하는 게 25만 원 적지만 나중에 70세부터 받을 연금은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부분연금 제도입니다. 연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증액해서 받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 받지만 나중에 더 많이 받습니다. 부분연금은 50%부터 90%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이 깎이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지금과 나중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소득 조정 전략입니다. 임대소득이나 부수입을 조정해서 기초연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해결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임대소득이 있거나 파트타임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초연금 기준 기억하시죠?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 정액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다른 소득을 조금만 줄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혼자 사시는 이강석 씨, 1962년생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55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가를 임대해서 월 6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 보니 237만 원이 나왔습니다. 기준 228만 원을 9만 원 초과했습니다. 이 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딱 9만 원 때문에 34만 2천 원을 못 받는 겁니다. 하지만 임대료 60만 원을 50만 원으로 낮추면 소득인 정액이 227만 원이 됩니다. 기준 228만 원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소득은 10만 원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10만 원 줄었지만 34만 2천 원을 받으니까 실제로는 24만 2천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씨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대료 60만 원 받을 때 총 197만 원, 임대료 50만 원으로 낮춘 후 총 223만 2천 원 보이시나요? 임대료를 10만 원 낮췄는데 오히려 총액은 26만 2천 원이 늘었습니다. 매달 26만 원씩 더 받는 겁니다. 1년이면 314만 4천 원입니다. 이 씨는 이 계산을 보고 바로 결정하셨습니다. 실제로 세입자와 다시 계약할 때 월 50만 원으로 조정하셨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임대료가 내려가니까 좋아했습니다. 이 씨가 나중에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임대료 깎는 게 손해 같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이득이더라고요. 세입자도 좋아하고 저도 돈을 더 받으니까 일석이조예요. 이 방법은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소득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을 조금 줄이면 몸도 편하고 보험료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비슷한데 일은 덜 하게 됩니다. 소득 조정을 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정확한 소득 인정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둘째, 단순히 소득만 볼 게 아니라 보험료와 세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와 세금도 늘어나니까요. 셋째, 임대료를 낮추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때는 계약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소득 조정이 유리한 경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조금만 넘는 경우. 둘째,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어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 셋째, 건강이 좋아서 오래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소득 조정 전략입니다.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조금 줄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10만 원 줄이면 34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4만 원 이득입니다. 그럼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바로 전문가 상담입니다. 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왜 필요한가요? 영상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국민연금 170만 원을 받아도 어떤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 가격이 다르고 예금액이 다르고 다른 소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는 일반적인 원칙만 알려드릴 수 있지 여러분 개개인에게 딱 맞는 답은 줄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정민수 씨와 배우자 김영희 씨 부부입니다. 남편은 1963년생, 아내는 1966년생입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175만 원을 받고 계시고 아내는 국민연금 7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부부 합산 245만 원입니다. 집은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예금은 3,500만 원 있습니다. 정 씨 부부는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구 기준은 364만 8천 원입니다. 겉보기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계산을 해보려니까 너무 복잡했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부부 합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도저히 혼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 부부는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계산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약 342만 원이 나왔습니다. 기준 364만 8천 원보다 낮습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독가구 대비 20% 감액되어 1인당 27만 3,600원씩 부부 합산 54만 7,2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조언을 해줬습니다. 남편분이 연금을 5년 정도 일부만 받으시면 나중에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부분연금 제도도 검토해 보세요. 정 씨 부부는 이 조언을 듣고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부분연금으로 150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5년 뒤부터는 증액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혼자서는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 둘째, 주민센터 동사무소. 셋째, 복지로 상담센터. 먼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연금을 지금 받으면 얼마를 받나요? 연기연금을 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부분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1355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정확한 연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예약 없이 가셔도 되지만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시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주민센터입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상담은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제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계산해 줍니다. 소득, 재산, 금융자산 등을 물어보고 컴퓨터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복지로 상담센터입니다.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여기서는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말고 다른 지원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129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본인의 상황을 듣고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안내해 줍니다. 의외로 모르고 있었던 혜택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담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가세요. 국민연금액, 집 공시가격, 예금액, 다른 소득 등을 미리 메모해 가시면 상담이 빠릅니다. 둘째, 궁금한 점을 미리 적어 가세요. 막상 가면 긴장해서 물어볼 걸 까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죄송한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넷째, 가능하면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가세요. 혼자 들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둘이서 들으면 서로 확인하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셨으면 빨리 실행하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한 달 늦게 신청하면 그 한 달치는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하면 1월부터 나오고 3월에 신청하면 3월부터 나옵니다. 2월분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기나 부분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이라도 빨리 신청하면 그만큼 유리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1년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이면 기초연금만 해도 410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전문가 상담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국민연금 문의 1355, 기초연금 문의 주민센터 또는 129, 신분증만 있으면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을 미리 적어가세요.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리고 상담받은 후에는 바로 실행하세요. 지금까지 3가지 함정과 4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 함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함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월 150만 원 받으면 약 12만 원, 월 200만 원 받으면 약 16만 원이 빠집니다. 두 번째 함정, 세금.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월 150만 원 받으면 세금 약 4만 원, 월 200만 원 받으면 세금 약 11만 원이 빠집니다. 보험료와 합치면 매달 16만 원에서 27만 원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함정, 기초연금 탈락.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34만 2천 원입니다. 1년이면 410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을 넘으면 못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게 받는 사람보다 총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네 가지 해결책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해결책 연금 수령 시기 조정. 연금을 나중에 받으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1년 미룰 때마다 7.2%씩 증가합니다. 5년 미루면 약 42% 증가합니다. 이미 받고 있어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한 기간만큼 나중에 증액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안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두 번째 해결책은 부분연금 제도 연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증액해서 받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 받지만 나중에 더 많이 받습니다. 50%부터 90%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이 깎이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서 신청하세요. 세 번째 해결책 소득 조정 전략.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조금 줄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10만 원 줄이면 34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4만 원 이득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확인한 후 조정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 따져보세요. 네 번째 해결책 전문가 상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국민연금 문의 1355, 기초연금 문의 주민센터, 종합복지 문의 129, 신분증만 있으면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을 미리 적어가세요.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리고 상담받은 후에는 바로 실행하세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언제 실천하시겠습니까?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한 달 늦게 신청하면 34만 2천 원을 못 받습니다. 1년 늦게 신청하면 410만 원을 못 받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내시고 바로 전화해보세요. 1355를 누르세요. 아니면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검색하세요. 저 국민연금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1960년대생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혜택을 받으셨다면 다른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에도 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기초연금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부분연금을 활용하거나 소득을 조정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전화하세요. 슬기롭게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